요즘이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나라들, 뭐 국가들을 이렇게 기사로 내놓은 것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영국에 이어서 북한이 보유량이 세계 3위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대개는 뭐냐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사기 뭐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사용된 거. 맞네. 그것들을 압수해서 갖고 있는 건데 북한의 경우는 자기들이 그걸 해서 불법으로 이제 탈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양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훔쳐서 그요.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 외부와 단절돼 있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북한이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소유량이 전 세계 3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바트 2조 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자, 이더리움 들어는 봤죠? 한 번에 2조 원이 없었다. I'm Ben. I'm the CEO and the co-founder of Bybit. Well,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de wallet. As far as we know,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Although we all know now it's the North Koreans. 간도 크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도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미국 FBI가 해킹 배우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라자루스. 이게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도 볼 때마다 놀라요. 북한 애들이 털어갔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이 나왔잖아요. 바이비트. 바이비트가 2018년에 설립된 곳인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랭킹 2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그만큼 보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하루 거래량도 많고요. 1초에 거래 횟수가 1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데 그곳을 북한이 뚫고 해킹을 해서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쳐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칭찬은 아닌데 대단한 놈들이네요. 징글징글한 놈들이죠. 대단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바이비트 CEO가 즉각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FBI도 이 사건을 보면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나 FBI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북한의 이 해킹 그룹이 쓰는 수법을 이 바이비트 탈취 사건에서도 사용했다. 네. 등등등등등 자세한 근거를 꼽으면서 FBI도 북한을 범인으로 짚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핵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핵 중에 왕이 해킹입니다. 제가 바로 핵 왕입니다. 야, 이게 장가 가니까 개그 혈이 뚫리는 거예요. 아니 막혔던 일을 감쪽도 뚫리는구나. 뚫리겠구먼 그래. 대단합니다. 자, 어쨌거나 북한이 뭐 어마어마한 그 대북 제재 속에서 핵무기 만들고 뭐 실험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보면은 암호화폐 탈취 때문인 거네요. 우리 지금 이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쓸지가 궁금하잖아요. 한편으로.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북한의 노동급 미사일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그러면 이 돈이 북한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해킹으로 1조 9천억 원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 돈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왜 이렇게 해킹에 미쳐 날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범죄 국가다. 로브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거대한 깽단인 것이죠.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벌을 줍니까? 국제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 제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가 다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탈취,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출도 안 되고
제정신인 국가가 아니니까 세금도 못 걷어들이고 결국은 해킹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얘기 북한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비트코인으로 만든다. 맞네. 이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맞네. 맞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을 벌이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해킹의 전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렇죠. 해커, 도둑질.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도둑이다. 한도둑.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해커 김한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 SK나 아니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해서 사실 대기업, 공공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모의해킹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 김한수이고, 그리고 현재는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이 해킹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개인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현직으로 활동하는 이 화이트 해커를 처음 보는데 최고예요. 네. 아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해커를 이제 넓게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하자면 네. 정보 보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정보 보안 영역 중에서도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보안. 그래서 해커의 입장에서 해킹을 해보고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저희 거를 해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열심히 일로서 해킹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악용하지 않고 이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네, 어떤 막 진짜 도둑질하는 해커야. 네, 네. 근데 뭐 기관에 잡았어요. 네. 잡더니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자네 나라일 해볼 마음 없나? 네, 네. 뭐 공군이나 네, 이런 네. 정보기관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말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해킹을 하고 나서 그 막 해킹 범죄자들을 나라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요새는 보안 윤리의식도 뛰어나시고 해킹 기술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생각 있으면 팔아라. 야, 거기서 디멘트를 친다고.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까 들어본 듯한 이더리움이라는 거. 근데 거기 보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2조 원어치나 털 수가 있어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사실 우리들한테 다 충격을 준 것처럼 해커들도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던 그냥 이건 해킹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했기 때문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도대체 어떻게 털었을까 하고 저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암호화폐를 자금을 보관하는 데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핫 월렛, 두 번째는 콜드 월렛.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핫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나요? 콜드. 그렇죠, 콜드죠. 근데 이제 안전하게 콜드만 다 자금을 묶어두면 좋겠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제 또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핫 월렛에다가 일정 자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콜드 월렛에서 빼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데 바로 북한 해커들은 이 과정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렸냐? 콜드 월렛에서 이 핫 월렛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원래 계약서 위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위에 붙인 상태로 주고 늘 하던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제 딱 도장을 찍고 보니까 사실 그 화면은 조작된 화면이었고 화면이. 그 내부 코드를 보니까 엄청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뭐라고? 이 콜드 월렛의 소유권을
해커에게 넘긴다라는 계약서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ATM 기기에 이렇게 수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돈 받아서 뭐 명동에 새로 개설된 ATM 기기에다 넣을 겁니다라고 해서 네. 이제 서류를 보고 줬는데 그 수송을 하러 오신 분이 원래 정식 수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서 은행 창고에 있던 돈만 그냥 가지고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추적이 될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암호화폐 특징상 이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보면은 요 앞에 화면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요게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from 바이비트에서 to 이거 바이비트 익스플로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이터가 해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에게 지금 인출된 금액이 보면은 거의 40만 개가 지금 이더리움이 네,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2조 원인 거예요?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해커가 이게 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나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를 북한이 했다라는 걸 어떻게 이게 확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민동 뭐 아주 그냥 말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뭐 도둑질만 한 줄 압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북조선 소행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증거 한번 대보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은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킹은 흔적과 자백이 없는 범죄예요. 지금 사이버 수사에서는 침투 방식과 자금 흐름을 가지고 이게 해킹의 지문이다, DNA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지 네. 확실하게 물증을 잡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아하. 이번 사건이 라자루스가 과거에 해킹에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도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지갑 주소군이라는 게 이제 떠요. 과거에 2022년에 했던 작업이라든지 네. 그 범죄와 같은 지갑 주소군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라자루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FBI는 뭐라고 그랬냐면 탈취된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분산시켜가지고 벌떼처럼 움직이는 이것 또한 라자루스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네. 요즘 사회공학적인 기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라자루스의 전매 특허인데 해킹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표적 침투라고 얘기를 해요. 전술적으로는 사이버 잠복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갖고 호다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실수가 없나, 집 좀 안 비우나, 대충 딴 데 안 쳐다보나. 그러다가 취약점을 찾아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고 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북한 해커들이 내부 개발자, 외주 인력으로 위장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탈취해낸 후에 결정적인 시점에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뭐 몇 시간 며칠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기서 그냥 버티고 보면서 한순간 틈만 보여라. 그렇죠. 이거네.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해킹 공격을 할 때 시간, 뭐 공간, 돈,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집중 투하해가지고 1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계속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점이 생긴다 할 때 이걸 공격하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이게 북한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든든한 뒷배가 없어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이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그 공격했던 그런 탈취 사건이 있습니다. 지독하다니까 독한 것들이야. 상대적으로 취약하겠죠. 보안이나 여러 가지. 네. 670억 원어치예요.
야, 1년을 기다리고 600억을 해킹했으면 연봉이 600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진짜 소름 돋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범죄자인 해커들은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한 달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먹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해커들 같은 경우는 똑똑 두드려보고 해킹 될 것 같다. 그러면 해킹을 하고 그게 아니면 빠른 판단을 합니다. 그냥 관둬버려요. 저버려요. 네. 근데 이제 똑똑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분석을 하고 공격을 시도하는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APT 공격이다라고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APT는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아파트가 아니구나. 분포된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일반 해커들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되게 끈질기고 될 때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 APT 공격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특히 이 그룹에 묶이는 게 대표적인 게 북한의 라자루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이 흥미로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블랙요원 명단 통째로 북한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사에서 극비리에 아까 콜드월렛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인터넷이 다 끊겨 있는 내부 인트라넷에 보관하던 블랙요원 명단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까지 유출됐지 처음에 우리 해킹 의심했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정보 당국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해킹한 수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했구나 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맞아요. 해커들을 동원해서 북한이 위장하고 있는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다 뒤진 거예요. 우리 해커들이. 북한 업체들을 다 해킹을 해보니까 한 위장 업체에서 우리 블랙요원 명단이 발견됐는데 그 블랙요원 명단을 갖다 넘긴 우리 정보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잡아낸 것도 이 같은 화이트 해커의 방법이었는데 군무원 사건이었죠. 이토록 북한은 전통적인 어떤 사람의 취약성을 노려서 디지털 암호화되어 있는 방어벽을 뚫고 가는 거죠. 전 듣다 보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 사람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 나폴레옹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 조직에서도 당신 그 장군님 하신 말 뭐다? 조선 사람은 불가능이란 말 안 해. 이런 말 했는데 보면서도 야 정말 북한스럽다.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커를 밀어줘가지고 너네 해킹해 하고 지금 뒤를 다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범죄를 하면 해커들 뭐 감옥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네는 치고 빠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정말 이거 깡패 국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아니 훔쳤다고 쳐. 자, 근데 지금까지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어딘가 있는 지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디지털 숫자잖아. 이게 돈으로 바꿔서 김정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인터넷 이런 거는 미국이 다 볼 테고 네. 뭘로 할 거야? 뭘로 돈을 바꾸지? 사실 이 암호화폐는 진짜 전산상의 데이터인 것 뿐이잖아요. 어쨌든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 시키기 전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어디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끝에서 현금화가 되는 지점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지갑으로 돌리는 겁니다.